전국에 계신 해태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정규 그리고 기본 리스닝을 담당하는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마지막 달에 있는 토익 시험의 총평을 맡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오신 만큼 이번 시험에서 다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 리스닝 토익 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중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Part 1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난이도가 살짝 더 무난하게 쉽게 나온 편이었고, 요즘 리스닝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는 Part 2다 보니까 이번 달 역시 Part 2는 뜨거운 이슈가 됐었는데 저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갈 소지가 많은 파트고요. 그리고 문제 개수가 가장 많은 건 파트 3이기 때문에 파트 3의 전반적인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가 중상 정도 난이도였던 고난이도 Part 3 같이 볼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파트 4도 물론 매달 어렵지만 이번 달 파트 3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패러프레이즈가 된 표현이 많이는 없었기 때문에 난이도를 중중상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각 파트별로 세부적인 전략사항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Part 1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은 기본적으로 크게 5가지, 6가지의 테마가 있는데요. 물과 풍경, 전경사진, 그리고 노동 느낌, 교통 느낌, 여가, 사무실의 느낌이 있어요. 난이도는 위쪽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수록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 풍경, 노동, 교통, 여가, 사무실의 난이도. 다시 뭐가 있다고요? 물, 풍경, 노동, 교통, 여가, 사무실의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이번 달은 특이하게 물과 풍경 쪽 관련된 사진들이 거의 없었고 노동부터 이하에 해당되는 사진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난이도는 그닥 높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Part 1만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빈출 표현들이 대다수 출제가 됐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Part 1의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를 보고 있어요. Part 1 사람 중에서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런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매달 출제되는 표현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무언가를 보고 있다라는 표현. 저랑 좀 닮은 구석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를 보고 계신데 지금 저희 어머니는 문서를 내려다보고 있는 중이죠. 문서를 보고 있다는 표현으로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게 바로 examining, reading, watching, checking, studying, 그리고 looking 중에서 내려다보면 looking down. 자, 다시 보다라는 표현 뭐가 있다고요? examine, reading, watching, checking, studying, looking down. 시작. examine, reading, watching, checking, studying, looking down.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은 뭐가 있냐면 바로 facing, 향하고 있는 거, 다음에 looking down, 아까도 봤던 표현이죠.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고, 다음에 looking down과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 더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overlooking 한다. 뭐 한다? overlooking 한다. 지금 보고 있는 남자는 저랑 좀 닮은 구석이 있나요? 제 동생이에요. 친동생. 눈이 작은 거지 눈을 감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Part 1의 사람들은 절대로 눈을 감지 않아요. 뭔가를 보고 있다. examine, reading, watching, checking, studying, looking down. 그리고 추가적으로 facing, looking down, overlooking까지 챙겨주시면 확실하겠어요. 자, 다음 사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 다시 제 동생이 나왔네요. 항상 사진 속의 사람들은 뭔가를 계속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얼굴보다 날개가 훨씬 작네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자, Part 1에서 전반적으로 이번 달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고 앞으로도 계속 높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업무와 관련된 것들 아니면 노동과 관련된 표현들인데, 자,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전반적으로 동작이라고 볼 수 있나요? 상태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건 100% 상태라고 봐줘야겠죠. 뭔가가 놓여있는 상태. 손수레 카트 안에 뭔가가 쌓여있죠. 뭐가 쌓여있어요? 언뜻 보면 전반적인 이미지는 벽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진을 유심히 보다 보면 그 안에 수박이 있다. 그렇다고 시험에서 출제 패턴으로 손수레 카트 안에 수박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겠어요?
절대 그런 천리안의 시선으로 문제를 묻는 건 아니라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카트라고 볼 수 있죠? 영어로도 cart. 하지만 카트 중에서도 노동의 느낌으로 쓰이는 카트는 바로 별표 wheelbarrow. 다시 뭐가 있을 수 있다? wheelbarrow. 긁어보니까 여기는 바퀴가 있잖아요. 이게 어원이 돼서 다시 손수레 카트를 뭐라고 한다? wheelbarrow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카트 안에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쌓여 있으니까 loaded 되어 있다, 실려 있다. 다음에 put 되어 있다, 놓여 있다 라는 표현 상태로서 가능한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사진은 전반적으로 상태의 느낌이기 때문에 상태의 표현을 쓰지 않고 만약에 loading 중이다 또는 putting 중이다 라는 표현을 쓴다면 지금 사진에서는 오답이지만 실질적으로 윤정쌤이 벽돌을 쥐고 나서 그 벽돌을 카트 안에 담는 동작이 보인다면 loading 또는 putting 이라는 표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윤정쌤이 카트 안에 넣는 아이템이 벽돌이 아니라 만약에 나무라면 wood, 다시 뭐도 가능하다, would 가능하고, 또는 would보다 좀 더 어려운 표현, 통나무란 표현도 기억해 주세요. log, 뭐도 가능하다, log. 로그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미분, 적분, 수학이 생각났다면 그대는 아직 젊은 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시 로그를 쥐고 있다, 뭘 쥐고 있다, 로그를 쥐고 있다, 아니면 우드를 쥐고 있으면서 그걸 손수로 카트 안에 넣고 있다라는 동작까지 보인다면 그건 바로 PP가 아니라 ING 동작이 될 것이다. 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도 사람이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태의 느낌이죠.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저희 가족을 지금 거의 다 보고 계신데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싱크대에 문을 열어서 싱크대 안에 있는 각종 아이템들을 examining 하고 있고 watching 하고 있고 facing 하고 있고 checking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거 말고도 가능한 표현, 싱크 말고도요.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있어. 열고 닫는 수납장은 cabinet이란 표현도 출제가 가능하다. 다시 뭐가 가능하다고요? 바로 cabinet이란 표현 같이 챙겨주시고, 다음에 자, 이거는 뭔가 담은 통들이죠. 통 같은 표현으로서 출제가 잘 되는 건 바로 container, 뭐가 가능하다? container, 복수라면 containers 가능하고, container라는 표현을 듣자마자 나는 갑자기 화물 컨테이너가 생각났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아이템을 놓는 하나의 통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건 전부 다 containers.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컨테이너보다 더 크게 패러프레이즈가 가능한 표현은 그냥 사물이니까 아이템, 복수로는 아이템즈란 표현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요. 지금 보고 있는 아이템은 그냥 하나만 있어요? 아니면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니 stacked 또는 piled 두 가지가 아주 잘 나와요. 다시 뭐가 나올 수 있다? stacked 또는 뭐가 나올 수 있다? piled란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아이템이나 컨테이너들은 전반적으로 left, 남겨진 상태죠. 다시 left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다? leave란 단어의 PP 수동인 left란 표현 가능하다도 챙겨주시고, 자, 다음에 또 다른 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 문법적으로는요. having PP는 상태라서 having left 뭐가 가능하다? having left 가능하고, 싱크대 아래쪽에 아이템이 있다면 아이템들이 having left under sink. 다시 어떻게 된다? 아이템들이 having left under sink 또는요. 아이템들이 having left under cabinet 이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그것 또한 가능해요. 왜냐하면 싱크대는 밑에 수납장이 있으니 cabinet이란 표현도 가능하다. 자,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이템들은 아니지, 캐비넷의 문은요. 현재 having left closed 된 상태요. open 된 상태요. 이거는 left open 되어 있다. 뭐 되어 있다? left open이란 표현도 가능하다. 또 기억을 해주시래. 만약에 지금 보고 있는 표현을 having pp를 쓰지 않고 being pp를 써서 are being open이라고 하거나
와픈드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are being sprayed. 만약에 안에 하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물이 뿌려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이 들린다면 그건 답이 될까 안 될까? 그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면 Part 1에서 난이도를 아주 올려주고 싶을 때 내는 표현들이 be, being, pp와 having, pp의 발음 구분. 만약에 Part 1을 시험장에서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막상 Part 1에서 오답이 나온다면 그건 일반적으로 be, being, pp의 동작과 having, pp의 상태 발음을 구분하지 못해서일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 be, being, pp는 동작, having, pp는 상태. 다시 억양을 기억하면서 다시 뭐라고요? be, being, pp는 동작, having, pp는 상태. 특히 being, pp는 반드시 동작이 필요하다. being, pp는 동작이 필요하고요. 동작이 없으면 절대로 답을 하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Part 1은 몇 번까지 있죠? 1번에서 6번까지가 Part 1이잖아요. 근데 사진의 초반에는 사람의 동작 위주로 출제가 되다가 뒤로 갈수록 점차 동작은 빠지고 상태 위주의 사진이 나오기 시작해요. 일반적으로는 4번, 5번, 6번 때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being, pp는 들릴 소지가 많고 해당 표현이 들리면서 사진 속에 동작이 없다면 절대로 해당 보기는 답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음번 시험을 대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윤정쌤 소리는요. being, pp 동작 없음 답하지 마. 목소리로 being, pp 동작 없음 답하지 마. 같이 따라하고 있나요? 라는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Part 1은 만점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에 Part 1을 잘해야지만 내가 또 Part 2로 넘어가기가 쉽죠. 모든 건 신입싸움이거든요. 내가 Part 1 열심히 준비해서 Part 2에서의 고난이도 패턴 같이 잡을 수 있어야겠어. 대부분의 리스닝의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Part 2가 가장 최고 자리를 장악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Part 1은요. 크게는 3가지 패턴의 정답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대답이 아주 뻔한 패턴. 두 번째,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패턴. 세 번째, 이미 정해져 있는 수거 같은 관용어로 출제가 되는 패턴. 즉, 뻔한 패턴, 우회적 패턴, 관용어 패턴. 다시 뭐가 있다? 뻔한 패턴, 우회적 패턴, 관용어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회적 패턴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Part 2의 난이도는 더 올라가는데 요즘 시험의 경향 자체가 원체 우회적 패턴이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즘 시험 Part 2는 그냥 계속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예문을 같이 볼게요. 어떤 에어라인으로 너는 출장을 갈 거니? 라고 물어보면 그건 의문사 의문문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문사 의문문은 좀 더 쉽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노노노 옛날 얘기고 절대로 대답을 예상하시면 안 돼요. 어떤 항공사로 출장 갈래? 항공사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항공사냐면 나는 우간다 항공사로 출장을 갈래. 나는 캄보디아 에어라인으로 출장을 갈래. 그러면 뻔한 대답이죠. 그러면 수험생들이 다 맞출 거라고. 그러면 ETS가 모든 문제를 그렇게 맞추게끔 출제하진 않는 거. 우회적 패턴으로는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사실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는 자전거가 더 저렴해. 자전거가 훨씬 cheaper해. 자전거가 less expensive해. 그 말 자체는 that means 항공사를 선택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항공사인지 나는 선택할 필요가 없어라는 우회적 패턴이 돼버린 거. 이게 왜 답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한마디로 우간다 에어라인 말해도 되지만 자전거라고 말을 해도 괜찮다. 다른 걸 선택한 거죠. 여기까지가 우회적 패턴.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부분이 좀 더 관용어 패턴으로 출제가 된다면 which는 the one이랑은 짝이 아주 잘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one은요. 일반적인 질문에서의 명사를 뜻해서 which airline? The Korean one 또는 which airline? The cheaper one 또는 the cheapest one이란 표현으로도 출제가 잘 되니까 which랑 the one이랑은 짝이 잘 맞다 또는
anything cheaper 이라는 표현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패턴이에요. 산체스가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지 라는 질문에서의 핵심은 바로 도와준다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Part 2 질문의 핵심은 동사 다시 뭐다? 동사 다시 뭘 잡아라? 동사를 기준으로 이다 아니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뻔한 패턴으로 답이 된다면 산체스가 도와줄 거지? 응, 맞아 도와줄 거야. 근데 우회적 패턴으로 보자면 산체스가 도와줄 거지? 아니, 그 사람이 transfer 했어. 그 사람이 정근을 했어. 답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우회적 패턴의 비밀은 그러니까 또는 왜냐면 다시 뭐가 붙을 수 있다? 바로 그러니까라는 표현이 붙거나 아니면은 왜냐면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논리적으로 표현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은 Part 2의 우회적 패턴의 대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Part 2 우회적 패턴의 키는 그러니까 왜냐면의 논리 무엇이다? 그러니까와 왜냐면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산체스가 우리를 도와줄 거지? 그는 정근했어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관뒀어 라고 해도 답이 되나요? 되죠? 왜냐면은 관뒀어. 그러니까 우리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산체스가 우리 도와줄 거지? 그는 죽었어. 답이 돼요? 되죠? 왜냐면은 죽었으니까 좀 슬픈 예지긴 하지만 죽었으니까 어쨌건 중요한 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또한 논리적으로 성립이 된다. 다 너무 무서운 예제니까 시험에 출제가 되진 않겠죠. 제 말의 취지는 뭐냐면 동사, 다시 뭘 기준으로? 동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붙였을 때 말이 되면 답이다. 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고 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관용어는요. Not that I know라는 표현도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해석을 하면 말이 이상하죠. 이게 관용을 하는 건데 해석을 하면 말이 이상하지만 이미 그렇게 의미가 정해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론 아니야. Not that I know of. 산체스가 우리 도와줄 거지? Not that I know of. 내가 알기론 아니야. 한마디로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어떤 상황이건 팩트를 부인하는데 전부 다 답이 되는 중요한 관용어. 지구는 네모났지? Not that I know of. 가능하죠? 1 더하기 1은 3이지? Not that I know of. 가능하죠? 너랑 나랑 오늘부터 1일이지? Not that I know of. 가능해요? 가능하죠? 내가 알기론 전부 다 아니라고 말한 예제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Part 2 예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전거 고쳤어에서 동사는 어디요? 바로 고쳤어죠? 영어로는 fix, repair. 가능하죠? 그럼 뻔한 패턴은 자전거 고쳤어? 그래 고쳤다. 그럼 답이에요. 근데 우회적 패턴으로는요. 테크니션이 내일 도착할 거래. 그럼 고쳤다 안 고쳤다? 안 고쳤다. 말이 되죠. 왜요? 테크니션이 내일 도착할 거래. 그러니까 오늘은 안 고쳤어. 그러니까 왜냐면이 붙었으니까 이것 또한 답이 될 수 있다. 자 다음에 우리 같이 차 한잔 할까? 하고 상대방에게 제안해요. 우리 오늘 같이 뭐 홍차 같이 드링킹 할까? 라고 물어봤을 때 좋아. That sounds great. 그럼 그건 뻔한 패턴이에요. 근데 내가 마감해야 될 게 있어. 그러니까 같이 차 한잔 지금 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답이 돼요? 되죠. 둘은 사랑에 빠질까요? 차였을까요? 차인 거지 뭐. 차 한잔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왜냐면 나는 바쁜 일이 있으니까. 이것 또한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었다. 자 다음이요. 오늘 너 출근을 아침에 왜 이렇게 일찍 했어?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뻔한 패턴이라면 주로 because라는 표현을 붙여서 대답을 할 거.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냐면 오늘은 차가 막힐까 봐. 주로 바빠서, 아파서, 차가 막혀서. 다시 바빠서, 아파서, 차가 막혀서가 Y의 빈출 클래식 패턴인데 우회적 패턴으로 출제가 된다면 오늘 아침 미팅이 있지 않아? 나는 미팅이 있는 줄 알고 빨리 왔지?
그러니까 내가 빨리 안 건데, 빨리 온 건데 라고 이유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또한 일찍 온 거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겠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관용어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서 오늘 확실하게 저랑 한번